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교재 265쪽 제3절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두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허가구역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번이죠. 3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고자 하거나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무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그리고 예약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또는 지상권 이전 또는 지상권 설정 또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말합니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5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36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정권이 없습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맞죠? 3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질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내용을 시도지사를 걸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맞죠? 5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맞죠? 정답은 1번. 37번 문제 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정 사실을 공고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건 시도지사가 공고하건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내용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공고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가 어떤 토지인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지역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용도도 공고하고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토지의 면적은 어느 면적까지는 면제를 한다는지 이런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하고서 지체 없이 공고할 때 어떤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어떻고 이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어떤 용도구역, 어떤 구역에 있다. 그리고 지용도도 공고하고 일정 면적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 것이므로 어느 면적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해도 된다. 라는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죠. 맞죠? 2번 허가구역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한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소장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주게 한 것이죠.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방금 전에 2번 점처럼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동안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도 하게 해야 한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정답은 4번. 5번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를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일단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을 취소해 주세요 또는 축소해 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라는 지정 취소라든가 해제 축소 요청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해제하거나 축소를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이약을 포함하여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란 시군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거 답 1번 나왔습니다. 2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즉 허가를 해준다면 이렇게 계약하겠습니다라는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허가 신청을 한 후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른 처리 기간 15일을 말합니다.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알리는 방법은 전부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5번 의 사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내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끝난 날 하면 드립니다. 그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즉 허가 신청 받고 16일째 되는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1번이죠. 39번 문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허가관청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여 보관을 해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이용 목적을 해당 기관에 즉 시군구청장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토지거래 계약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한 변경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서 또 허가받은 목적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허가 신청서를 또 내서 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허가 목적을 변경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 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5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고 5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들렸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 또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 체결한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을 허가받지 않고 또 무단으로 변경한 자,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했을 때 한 건당 5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3번이 들었는데요.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효력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1번 문제 이거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드린 것은 이 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동종 무효 상태를 말합니다. 그 틀린 것이 3번입니다. 3번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일방이 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일방이 공동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협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42번 문제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미등기 전매에 대한 실체적 합의가 있다면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아무리 미등기 전매에 대한 실제적 권리관계가 부합된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도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것 중에서 40, 41, 42, 43, 44, 45번까지는 전부 판례입니다. 그래서 43번에서도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그 말은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말입니다. 증여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입니다. 본래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인 경우에만 허가받고 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 정답은 3번. 여러분 민법에서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개공이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된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전 등기 시정할 때는 허가증 첨부하지 않고도 등기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신이 즉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에 미등기 전매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미등기 전매되는 유효가 되지만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들었습니다.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번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건물에 대한 거래는 토지거래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건물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을 일체 일괄적으로 매매 거래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도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에 대한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만에 대한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매매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경우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단독 건물을 같이 매매 거래할 때 함께 토지거래가 시정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등기도 할 수 없고 건물만의 등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은 설명 답 4번 나왔습니다. 5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100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판례 내용은 사실상 민법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그대로 겹칠 텐데요. 4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개공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허가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3번. 4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재판을 통해서 즉 서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상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46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행하는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것은 해놨습니다. 1번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허가 필요 없습니다.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거래할 때만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3번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하여 거래할 때만 받는 것이지 660제곱미터까지 면적은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해도 됩니다. 4번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죠.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해도 되나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매 계약은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면을 매매하는 계약 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면은 도시지역 밖은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 이면을 매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도시적 외죠. 도시적 외에서는 임야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90제곱미터는 10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죠. 답은 1번. 2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의무 없습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가 아닙니다.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동일한 시도 일부라는 것은 동일한 시도 중에서도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시군구 일부를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준 면적의 3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4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때 세 가지를 심사했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실수요성이 있을 것, 그리고 매수인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국가계획이나 주변 환경에 우회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면적도 적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성에서는 특히 개인이 자기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거주할 주택 용지로 취득하는 것은 실수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취득하는 경우가 실수요성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사용할 건 아니고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의 시설로 사용할 목적인데 그 지역 시군구청장에 미리 승인 등을 받은 경우죠.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허락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 편의 시설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인이 또는 어업인이 또는 임업인이 또는 축산업인이 이를 농업인 등이라고 합니다. 농업 목적, 어업 목적, 임업 목적, 축산업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것은 자기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이어야 합니다. 30km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 농지인 경우에는 80km 이내까지도 허용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우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는 현상 보존을 할 목적인 경우에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국가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주변 환경에 우애를 끼치지 않아야 되며 면적도 적합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8번 1번 타인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실수요성이 있는 것이지 타인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이건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 기준에 적합합니다.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민 등 이때 등은 축산업인을 말합니다. 등이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적합합니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지자체를 말하죠. 또는 공공기관이 그 말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수요성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합니다. 5번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실수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타인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또는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허가 기준에서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이 전부 공통적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인데요. 1번 맞고 2번도 맞습니다. 허가구역 2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또는 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이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려면 시군 도시 계획에도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시군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4번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5번 취득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재량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토지 취득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거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서 농가 주택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취득하는 목적은 10만 제곱미터를 취득하겠습니다 하면은 취득 목적과 취득에 이용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허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번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맞고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은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1개월 이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그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감정가격 기준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은 5번. 우이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낮은 금액인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51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시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처분권자인 즉 불허가 처분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이같이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1월 이내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는 건 맞지만 1월 이내에 지정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몇 개월 이내 또는 며칠 이내 이런 제한 규정은 없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그냥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1월 이내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답은 2번. 단지 매수 청구만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1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정하는 것은 언제 정할지는 법에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답은 2번. 3번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4번 시군구청장은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 매수 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맞고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가능하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거 개인이죠. 개인은 2년입니다. 맞고.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이것도 개인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2년 맞습니다. 3번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것도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2년 맞습니다. 4번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역시 개인 취득하는 거죠. 이것도 2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2년. 정답은 4번. 5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5년입니다. 따라서 제가 277쪽 해설에도 2년, 4년, 5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기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4년은 사업 시행자 등의 각종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4년, 개인은 2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이용 의무와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은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인이 같다. 안이라고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기간은 개인은 2년, 국가 지자체는 4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 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인 2년, 4년, 5년 이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자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고. 2번 시, 군,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즉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3개월 이내를 정해서 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00분의 10 범위라는 것은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분의 7일 수도 있고 100분의 5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맞고요. 그것도 특히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4번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행명령이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부터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시군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5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이다. 드린 것은 1번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만 선매 대상 토지로 지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적 거래보다 먼저 선행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공익사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죠. 맞고. 2번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매 사실을 허가 신청자인 거래 당사자에게 선매 통지를 해야 하고 선매 통지하고 또한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선매 대상 토지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또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는 누가 선매자인지를 정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선매자를 지정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3번 질문. 선매자는 그 선매자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선매자로 지정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할 일입니다.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하며, 또한 선매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는 선매 협의를 마치고 선매 협의 조서를 만들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2번과 3번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받은 그 토지가 공익사업 용도에 필요한 토지거나, 또는 매도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팔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선매 대상 토지인 사실을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선매 대상 토지인 사실을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 선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선매자는 15일 이내 매수 가격을 기재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제가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라고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15일 이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을 받고 한 달 이내는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고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즉 허가권자에게 또한 이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선매 시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틀렸습니다. 선매 시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게하려면 선매 시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매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별도로 해서 통보해야 될 것입니다.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이거나 지자체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회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옳은 질문.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은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2번 토지의 수용이나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수용이나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사유입니다. 이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경되는 상속, 경매, 수용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는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지상권 계약만 허가 대상입니다. 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설정 및 이전 계약 및 예약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사유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2번. 3번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 체계로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해야 합니다. 4번 우의 3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농촌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만 있어도 등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계약서의 검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답은 2번.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4번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됐을 때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권한은 부동산 가격 시장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시장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이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 등 업무를 부동산 관련 시장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건당 50만 원, 1건당 한 건당 100분의 2, 즉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한 건당 포상금액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 한 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토지 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3번. 그래서 3번 앞에 위이의 경우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위이의 경우, 위이의 경우. 즉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특히 1번 같이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액은 한 건당 50만 원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이고요. 근데 한 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이고, 2번 질문처럼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한 건당 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4번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5번 허가관청은 포상금을 위 사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서 이행명령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2개월 이내 지급한다는 것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5번 질문은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서 2개월 이내 앞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요걸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은 통보받은 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행명령 한 날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올해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58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8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 또는 허가를 조치할 수가 있죠. 허가 취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위 1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즉 허가 취소시키려는데 취소시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말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개별 공시직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닙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허가를 취소시키라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맞습니다. 4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유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형벌에 처해지는 위반 행위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맞습니다. 양벌 규정이죠. 5번 위 사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조직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허가 준 것을 취소시키라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전체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 정도 풀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은 내용을 스스로 한번 또한 복습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285페이지 중개실무 파트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285페이지에 있는 중개실무 파트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